자, 오늘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방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권이 지켜지지 않고 무시되는 그런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사회적 약자라고 하고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사회적 약자 가운데 생겨나는 원인, 사회적 약자들이 생겨나는 원인은 편견, 선입견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선입견은 전체를 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생각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도 하고,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일례로, 직업은 귀천이 있다. 그래서 뭐, 쓰레기 청소하시는 분은 되면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없으면 여러분들 음식 쓰레기, 집안에서 나오는 쓰레기 다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처리해야 돼요.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존중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된다죠. 또 사회 구조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죠? 여성의 유리천장.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승진이 제한되어 있는, 위는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유리막이 있어서 승진이 제한되는 그러한 상황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를 했고요. 사회적 약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도 얘기를 해야겠어요. 첫 번째 사회적 약자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죠? 뭐 소년 가장도 그렇고 다문화 가정도 그렇고 똑같은 한 개인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건 뭐 천차만별이에요. 그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 재벌의 상황, 뭐 가난한 집에 태어난 뭐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일단 인권이 무시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죠. 돈이 많거나 적거나. 또 사회적 약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동일한 경쟁을 하면 되겠어요? 뭐 그런 예면 좋을까요? 선생님하고 손흥민하고 100m 달리기 하라고 이거 공평해요? 다르잖아요. 손흥민은 뭐 한 10초, 뭐 1, 2면 되겠지만 선생님이 20초 이상 걸릴 거예요, 100m. 그리고 손흥민은 씩씩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앰뷸런스 탈지도 몰라요. 안 뛰어봐가지고. 이렇게 경쟁의 공정하게 되려면 먼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몇 명 이상인 기업에서는 뽑아야 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직장인이 몇 명 이상이면 장애인을 뽑아라. 왜냐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장애인들은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들끼리 경쟁을 해서 그건 동등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을 해서 뭐 취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럼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편견과 선입견만 가지지 않아도 선생님은 좋을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이래, 뭐 지역별로 어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저래, 아파트 크기로 몇 평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 이게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자신의 벽만 세울 뿐이에요. 그만큼 다른 데를 못 봐요. 그죠? 그런 벽을 먼저 허물기 위해서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1번 끝에 공감이죠, 공감. 같이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같이 그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불행에 대한 공감을 해준다. 이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그러지 않길 바라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죠. 하지만 자신이 원하지 않는 뭐 교통사고라든가 그래서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요. 누구나 나도 저 사람과 같을 수 있다라는 동질감으로 사랑을 바라보면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 사랑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확장되었을 때 타인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타인도 사랑할 때 저 사람도 나의 입장과 똑같이 될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역지사지의 자세로서 타인의 고통을 느껴보는 그런 민감성을 꾸준히 길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감을 못 하잖아요? 쟤 왜 저러지? 라고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이해하면 참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면. 이해를 못하니까 참는 거죠. 그죠? 이해하면, 아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러고, 참지 않아도 돼요. 이해하면.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요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나는 개인적인 약자를 위해서 법을 제정할 거야. 될까요? 그 국회의원이 되면 될 수 있겠죠. 그 전에 개인적으로 법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죠? 국회가 만드니까. 국회의원도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개인의 힘만으로 안 돼요. 동료 의원들, 즉 최소한의 사회, 국회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법을 만드는 거야. 사회적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첫 번째 얘기했죠. 공감을 해주고 그 친구 배려한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아, 나와 다르지? 라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와 같지라고 하면 참 편하겠지만 나와 다르지? 다르니까 그럴 수 있어. 이거 배려예요. 또 약자의 고통에 대한 민감성 높이기. 이거 이제 공감이죠. 제일 중요한 건 선입견과 편견을 극복하기예요. 이게 한 집안에서,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 선입견과 편견은 교육으로도 만들어져요. 그죠? 양반은 양반대로만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선입견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대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선입견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너니까 안 되고 큰 선입견이에요. 두 번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것. 누가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우리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최소한 국민의 51% 가까이가 확률적으로는 동의를 해야 법이 되겠죠. 물론 그렇지 않은 법도 있지만. 또는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해요. 그래서 차상위라고 하는 생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은 누구나 먹고 자고 뭐 입고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 걸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직장을 잃고 뭐 집안이 풍지박산 나고 뭘 해도 뭐 안 되고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죠? 역지사지해 보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겐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최소생계비 뭐 1인당 얼마, 뭐 한 가족일 때 얼마 이렇게 해서 최소생계비를 만들어요. 여기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시급, 최저시급. 이거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안정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약자잖아요. 그런 사람들에서 한 시간에 얼마 최저, 그거 이상으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법이 제재할 수 있고 벌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차원에서. 이 두 가지 선생님 얘기를 해봤죠. 첫 번째는 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차상위 제도, 좀 복지고, 제도적인 지원은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취직을 위해서 몇 명 이상, 100명 이상, 예를 들어서 100명 이상인 직원을 고용할 때는 장애인 한 명을 채용해라. 이거 법과 제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아요. 자,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이런 거 하죠. 그죠? 뭐 세월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법 만들어 주세요. 조사해 주세요.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사회적 약자가 돼버렸잖아요. 한순간에. 아주 충격이 클 거고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들 이거 제일 중요한데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감과 배려,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책에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 약자도 우리 사회의 큰 의미로서는 아주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인간 존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교과서 188쪽 맨 아래줄에 딱 두 줄인데 거기 밑줄 좀 그어주세요. 188쪽 아래쪽에 사회적 약자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 존중이다. 인간 존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과서 보면 여러분들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나 법률 등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많이 있어요. 그죠? 장애인 의무 교육 있죠? 연령차별금지법. 공무원은 몇 살이 돼도 다 시험을 볼 수 있어요. 30이 돼도 40이 돼도. 또 저소득층이나 홀로 사는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최소 생계비 지원. 의료비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법과 제도로서 지금 요즘 딱 맞는 건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비는 국가가 지금 해주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나 개인이 책임지기에 너무나 크고 또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의 문제니까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국가의 돈을 들여서 검사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이제 법 제도적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공감과 배려죠. 이러한 생각을 잘 갖추어진 사람이 공공의 일을 담당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자, 이제 OX 퀴즈 스스로 확인해 볼게요. 사회적 약자의 문자는 숫자상 소수여서 생겨난다. 소수라고 약자일까요? 사회적 약자는 숫자상 소수여서 생겨날까요? 재벌도 소수인데 사회적 약자일까요? 아니죠. X. 자, 종교에서는 자유가 있으므로 차별받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없어요. 물론 그 종교가 비도덕적일 때는 문제가 있겠지만 도덕적인, 좀 더 정리하면 이번 문제가 도덕적인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으므로 차별받는 이유가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자, 경쟁적 분위기를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어이구, 이거 안 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선생님하고 손흥민하고 달리기 해가지고 잘 뛰는 사람 월급 줄게. 선생님은 안 될걸요? 그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수영을 좀 했으니까 손흥민하고 수영을 한 거야. 근데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수영,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경쟁이 있지만 그래도 신체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하는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동등한 경쟁이 아니라 약한 자에게 그죠?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걸 동등하게 해서 출발시키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하고 손흥민 여기 똑같은 남자잖아. 뛰어 안 되잖아요. 그죠? 결과가 예측 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자, X죠.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안 돼요, 경쟁은. 경쟁이라는 건 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경쟁적 사회는. 자, 사회적 약자의 문제는 제도와 법률만으로 아니 우리 하나 더 배웠죠. 제도와 법률 또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단어는 역지사지, 공감, 나도 저 사람과 같은 처지가 생길 수 있다. 그런 거죠. X 할 수 없죠. 자, 사회적 약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그 편견 아닐까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죠? X. 특정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있다.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장애인 의무교육. 장애인 의무교육. 있어요, 우리나라. 자, 다음 주제는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양성은 남성, 여성. 이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양성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 방법.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양성평등이었다 아니었다? 조선시대 아니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쭉 이어져 왔다. 최근에도 직장사회에서는 여기도 이제 한 단어 미리 좀 얘기해 보면 앞에서 들었지만 유리천정이 있다. 유리천정은 뭐죠? 위를 바라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어요. 직장에서 여성이 승진이 제한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 양성평등의 진정한 의미와 실천 방법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